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나머지 항목들이죠. 그 중에서 2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이랑 3번이랑 같이 봤으니까, 2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뭐예요? 최근에 5년간, 이 5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대학, 시절 이후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졸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의 사례보다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셔서 그 이후에 했던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다양한 일들 있죠. 그거부터 출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극복한 과정과 성과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역시 스타 방식으로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에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지? 라고 접근하시면 쓸 수 있는 소재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페이크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신 이 직무에 있어서 좀 연관돼 있는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바이트가 됐건 인턴이 됐건 아니면 지금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데 거의 다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록 연관이 안 돼 있을지라도 그럼 여기에 있어서의 소재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건 인턴을 하건 지금 경력직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건 항상 어떠한 문제는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를 그냥 내가 어떻게 풀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선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이런 거 바탕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는 건 내가 가장 큰 문제 있었던 게 무엇이지 하면 소재 쓸 게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직무와 연관된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경력상 아니면 직무와 좀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재를 써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으니까 그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자.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질문입니까? 바로 너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작성해라. 라는 겁니다. 직무 역량에 대해 작성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 게 직무 역량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의수문이 있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아니면 뭐 기획력 등등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낼 수 있는 거 하나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게 스타 방식으로 서술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관점으로 보시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잘 썼어요. 그럼 이 지원자는 최근 5년 동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이건 뭐 내가 정의 나르기 나름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원자는 스타트업 시절에 내가 홍보 부스 맡아서 운영한 거 요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겉으로는 뭐예요? 힘들었지만 극복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무에 연관된 요 경험했다. 홍보직이라고 한다면 홍보 부스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판매직과 영업직, 영업관리직이라면 어떤 식으로 전략 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일해보면서 그런 성과를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소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사례는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돼요. 스타 방식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나는 기업 박람회를 나갔는데 우리 회사가 당사라기보다는 뭐 제가 다녔던 회사가 아니면은 뭐 바로 저는 어떤 스타트업에 다녔고 그 회사 땡땡의 이름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홍보 부스를 열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죠. 점포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부스를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조금 더 뭐 영업이나 이런 걸 잘하기 위해 홍보 부스를 열었는데 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홍보 부스를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좋죠? 그래서 이거는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라 처음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해피하게 갔다가 아니라 쉽지 않았어. 어려웠어. 하지만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별로 타임테이블 만들었다. 그래서 병행했다. 그 다음에 코엑스랑 신촌을 매일같이 오가면서 디자인, 대여, 발표까지 야근하면서 완벽을 냈다.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600자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결과 바로 결과값으로 나왔어요. 약
200명의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값을 써줄 땐 이렇게 숫자 써주는 거 좋죠. 또 대표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더 어렵고 많은 일을 맡을 역량도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결과와 이걸 통해 배운 점, 요게 전체적인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이런 식으로 직무랑 연관된 클로징을 해주셔도 좋아요. 나는 영업 지원할 거거든. 근데 보험 영업 현장, 그러니까 보험에서 영업 지원인가 봐요. 여기서 사무실 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겠지. 그럴 때마다 역경은 기회라는 마인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분의 글의 구조는 어땠냐?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바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how-to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리절트는 두 가지 써줬죠. 그다음 마지막에 클로징을 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귀하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문제 바로 제시. 그 다음에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스타 방식으로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글자 수가 좀 남는다면 마지막에 직무에 관련된 클로징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2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쓰시는 거는 부담 없이 쓰실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관련 없는 사례라도 써도 되냐? 괜찮습니다. 대신에 클로징을 마지막에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인 의, 수, 문 등 여러분들이 뭔가 타이틀을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랑 또 연관지어 봤을 때 또 이 4번이 또 여러분들과 많이 비슷할 거예요. 여기 체크가 안 되네요. 잠깐만 좀 내릴게요. 이게 갤럭시 화면이 뭐 필기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자, 4번 봅시다. 학업, 업무, 특정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역시 똑같다는 거죠. 근데 2번에서는 무엇입니까? 2번에서는 어려운 거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렇다면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어려움은 홍보부스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었어. 그걸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야근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업무를 병행했다. 오케이? 4번은 무엇입니까? 4번은 목표 설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똑같아요. 결국엔 2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사례를 4번으로 똑같이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목표는 무엇이냐? 홍보부스를 운영하라고 하는 책임이 저한테 주어졌다. 살짝 바꾸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나는 스케줄로 작성했다. 하지만 나는 병행했다라고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아요. 2번과 4번은. 대신에 2번에서 무엇이 어려운지 4번에서 무엇이 목표였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결국엔 여러분들이 둘 다 해서 뭐예요? 성공했다라고 쓸 거니까 똑같은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역시 무엇을 묻는 것이다? 직무 역량을 묻는 것이다 라고 파악하십시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1번과 3번이 같은 내용 2번과 4번이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이번 참 잘 썼어요. 자, 소제목부터 봅시다. B2B 영업 역량 증진을 위한 자진 무급 계약직. 자진 무급 계약직.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지만, 자, 봅시다. B2B 영업에서 시장 분석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자, 보세요, 이렇게 목표. 시장 분석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자 나는 작년 벤처 화장품 회사의 무급 계약직을 자진하여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은 스타가 나오네요. 태스크. 1차 진출 시장을 분석 선정하고 유통 채널 발굴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건 약간 그런 목표가 시장 분석에 대한 걸 키우는 게 목표였던 거야? 아니면은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게 목표였던 거야? 조금 불명확하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는 무엇이었다라고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요게 목표인 것 같으니까 저는 B2B 영업에서 시장 분석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 벤처 화장품 회사의 무급 계약직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제발 여러분들 두리뭉술하게 막 둘러쓰지 말고요. 명확하게 목표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먼저 맡았던 역할은 첫 번째, 이런 거 좋잖아요. 1차 진출 시장을 분석 선정한다. 두 번째, 유통 채널을 발굴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선 진출 국가 선정을 위해서 국내 벤처 화장품 회사들의 영업 전략 자료를 모았다. 조금 더 디테일하네요. 그 결과 현실적인 선적 비용을 따져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선택했다.
또 10여 개의 나라들 중 1차 진출국을 정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차츰차츰 논리적으로 고정하고 있네요. 이를 위해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분석했더니 기존 상품이 미백이다. 그리고 공급량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훨씬 낫네요. 첫 번째 거보단. 자, 좋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있죠. 따라서 저는 미백 제품의 강세 예상, 규모가 아닌 시장 성장 속도를 중점으로 시장을 탐색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나온 나의 인사이트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결과 아시아 지역 탑10 시장 규모를 가지면서 성장 속도는 가장 높고 미백은 가장 높았던 어디? 베트남 시장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무 잘 쓰네, 이분. 여러분들은 뭐를 안 쓰냐면요. 잠깐 이렇게 볼게요. 자, 저는 회사 영업 자료를 모았습니다. 1차 진출국이 정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어서 열심히 분석해서 그 결과값이 베트남 시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가요. 근데 뭐를 알고 싶어 하냐? 여러분들이 분석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봐도 오 라는 얘기 나오죠. 별것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후 O2O 유통 및 패키지 판촉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막 써주는 것 같아요. 대행 판매 유통 구조를 발굴해서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네요. 이 경험으로 인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시장을 찾는 시장 분석 역량을 키웠습니다. 좋네요. 이러한 역량은 B2B 솔루션 사업 시, 비즈 솔루션 사업 시 객관적, 명확한 기준으로 시장 고객 분석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굿잡. 훌륭합니다. 좋네요. 자, 요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조금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무엇이 목표였는지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 서술 방식은 요분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한테 늘 알고 싶어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how to. 안 써지네요. how to.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작성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4번 봤습니다. 2번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엔 제가 요 인턴한 거를 썼는데 여러분들 중에 인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괜찮아요. 학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뭐 아무거나 배웠다고 하지 말고 가급적 직무와 연관된 과목이 있다. 학교도 괜찮고요. 학교 바깥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기를 수 있었다. 더 좋은 거는 업무나 특정 과업에서 가급적이면 전혀 생뚱맞은 거 안 됩니다. 조금 연관성 있는 걸 찾아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엮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는 2번, 하나는 4번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2번과 4번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2번은 무엇을,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제시해 주시고 스타 방식으로 노력. 4번은 무엇이다? 4번은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스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에 대한 문의와 컨설팅 관련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다 대처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를 일단 경험을 한번 써보세요. 다 경험이니까 스타 방식, 4번까지는 스타 방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앞단에 여러분들의 2가지식으로 주제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고 관련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5번 동기죠. 동기 및 포부 이것도 빨리 해드리고 여러분들 지원 시점이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